지금 반도체가 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예요? 반도체가 왜 움직이는 거예요? 반도체라고 다 움직이는 거야? 아니야. AI 반도체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관련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쪽 기업들이 엄청난 강세를 보인다는 거지. 근데 또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최근 AI와 밀접한 관계를 띠는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수백 가지의 기존 반도체 종목들은 좀 잊혀진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잊혀진 이 수백 가지의 종목들은 끝이냐? 라고들 여쭤보시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슈와 어떤 종목을 지켜보면 좋을지 공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제 관점에 동의를 하시는지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야기되었던 메모리 업황, 점차 호황기가 온다는 게 실감되고 있습니다. 3사의 메모리 매출들을 보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3분기 대비 4분기 관련 매출이 증가했다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탄인 거고, 그중 특별한 포인트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기에는 38.9%였는데 4분기에는 45.5%로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라는 거겠죠.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해당 내용의 주 원인은 DDR5와 서버용 D램 출하량이 굉장한 급증을 보이며 실적을 견인했다는 내용인데, 동시에는 또 업황 회복에 따른 D램 판가의 인상까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1분기는 반도체 비수기로 꼽혀요. 이에 전분기 대비해서 출하량이 줄어들 수 있고 우려가 확대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현재는 계속해서 AI 테마의 순환매가 진행 중인 거고, 이 강세는 분명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선을 돌릴 곳을 생각해 봐야 한다. 두 번째, 사이클상 D램의 판가 상승 추세는 한 번 시작되면 보통 1년은 간다. 1분기가 비수기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2024년 자체가 포인트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통적인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에 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 또한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잊혀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수백 가지의 종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를 꼽아온 게 있어요. 하지만 해당 종목들 절대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관점들이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뭐냐? 작년 10월에 제가 솔브레인, 테크윙, TSA를 소개해드린 것과 되게 비슷한 관점이에요. 바로 고점 종목이 활개치는 와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없는 기업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사실 AI와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따져볼 수 있다 보니까 그와 상반되게 좀 비교적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종목 바로 퓨릿입니다. 신규 상장주라 모르는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용으로 케미칼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현재로서는 또 이제 배터리 소재 산업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데, LG화학에 이어서 뭐 고객사를 더욱더 확보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 기업입니다. 자, 주 매출 분야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자 보면 반도체 공정 중에서는 포토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광 공정이라고도 해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은 빛을 이용해서 웨이퍼 위에 이 회로 패턴을 그리는 공정을 뜻하는데, 자, 지금 반도체가 어떤 추세예요? 점차 크기는 작아져야 하고 수율은 올라가야 하고 기술력은 계속해서 높아져야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포토 공정 또한 굉장히 세밀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퓨릿은 영위하는 분야에 대해서 국내 유일한 업체라는 점 첫 번째로 따져볼 수 있겠고요. 퓨릿 같은 경우는 포토 공정에서 뭘 영위하냐? 포토 공정에는 이 신너라는 소재를 투입해야 돼요. 그리고 퓨릿은 이 신너라는 소재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포토 공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빛에 민감한 이 감광액을 웨이퍼에 먼저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빛을 이용해서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구조인데, 이 신너라는 게 여기서 어떻게 쓰이냐? 감광액을 도포하고 코팅하기 전과 코팅된 이후에 좀 두껍게 코팅된 것들, 가장자리에 두꺼운 것들이 있어요. 이 두껍게 코팅된 거를 평평하게 제거하기 위해 노란 글씨로 보이시는 RRC와 EBR 두 개 과정에서 신너라는 소재가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라기보단 핵심 요소라고 하면은 이 수율 향상이 있을 거예요.
첨단 공정을 계속해서 도입을 해야 하는데 이 수율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율 향상을 위해서 현재 이 신너라는 거는 메모리, 비메모리 공정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는 핵심 소재라는 점, 그리고 퓨릿은 국내 유일 공급업체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도 납품 중이고 인텔, LG화학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매출처들이 있어요. 현재 제가 주목을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은 자 보시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소재 점유율이 20%에서 50%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대감 형성이 된 거고, 그런 와중에 지금 삼성전자 어떻다고 했죠? D램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굉장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이다. 꼭 D램 매출뿐만이 아니라 모든 매출 분야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수혜주로서 좀 기대 포인트를 두어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컨센서스를 좀 확인해보면 계속해서 우상향이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불황기를 겪었던 2023년에도 매출은 5% 정도 깎일 것으로 보여도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솔케미칼 등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런 유사업계 종목들보다 PER과 PBR이 모두 꽤나 저평가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좀 부각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겠는데, 그런 와중에 기술적인 흐름을 볼 때 현재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계속해서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15,000원 부근의 라인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현재 구간 내에서 이러한 추세가 마무리된다면 15,000원을 돌파해주면서 고가 부근에서의 새로운 추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원익그룹주입니다. 저는 원익그룹주 중에서도 원익홀딩스와 원익머트리얼즈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머트리얼즈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잠정 실적을 좀 보면 전년 대비 분명 부진한 모습을 보인 건 맞아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52.17%, 영업이익이 71.13% 감소한 것으로 나오죠. 하지만 반대로는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70% 넘게 성장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실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실적이 부진할 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의외로서 해석을 했던 부분은 이 4분기 실적이 시장이 예상했던 거를 상회했다였던 거예요. 자, 원익머트리얼즈 어떤 기업이죠? 희귀가스, 즉 불화수소와 같이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지난 1년간은 이 희귀가스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사실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이제는 좀 반등의 시간이 다가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 원익이라는 그룹은 삼성전자와 좀 관계가 밀접합니다. 실제로 원익머트리얼즈는 삼성전자 향 매출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삼성전자의 반등이 확인되고 있는 게 맞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가동률 반등에는 8세대 V낸드라는 핵심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8세대 V낸드에서 보면은 단위당 소재의 사용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트리얼즈 입장에서는 더욱더 납품하는 양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그런 와중 현재 흐름은 좀 어떤 흐름이냐? 자, 최근에 이제 PBR 밴드상 역사적인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윗구간에서의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코로나 당시 수준의 주가까지 빠졌다가 이제는 메모리 반등 사이클이 확인이 됐고 맨 아래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한번 다음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제한적인 만큼 지루하지 않게 핵심만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득하게 공부를 더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강조를 드리는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은 원익홀딩스. 삼성전자가 경영 참여 목적으로 실제 2.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원익의
시장의 중간 지주사로서 최근 저 PBR 관련주로도 엮였고 관련 호재로서 상한가를 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후에 좀 낙폭이 나오긴 나왔었는데 그런 와중 낙폭에서의 거래량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의미 있는 구간을 지지해줌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여겨지는데, 원익모트리얼즈가 이 희귀 가스를 공급한다면 원익홀딩스는 이를 위한 배관, 장비 등을 생산하고 납품합니다. 그리고 지주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속회사가 굉장히 많은 만큼 본업의 장비 분야, 이어서는 가스, 레저 등 굉장히 다양한 매출처를 두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는 이슈라고 하면 원익홀딩스가 이 스크러버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크러브라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정 부산물을 걸러내주는, 정화해주는 세정장치인데, 작년 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원익홀딩스가 삼성전자에 10대 정도 납품을 해서 현재 퀄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유추하기로는 DB하이텍에도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이다. 근데 이 내용이 나온 시기가 삼성전자가 친환경 반도체 정화장치에 투자한다고 했던 시기와 굉장히 맞물린다는 점이에요. 이 스크러버 시장에는 원래 다양한 관련주들이 있어요. 기존에 삼성전자에도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삼성의 입장은 이제는 우리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 좀 더 친환경적으로 가야 한다. 원래 납품이 되던 거는 번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었고 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다른 방식의 스크러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원익홀딩스는 플라즈마 스크러버라고 하는 고온의 필터를 통해서 환경과 유지보수의 강점을 둔 방식으로 납품,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이 스크러버에 대해서 완료가 된다면 평택 4공장의 일부 시설을 교체할 거고 5공장에서는 번타입을 완전 대체한다는 방향을 세웠었는데 관련되어서 호재거리가 나올 것인지 여부 분명 중요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 바로 대덕전자였습니다. 대덕전자는 PCB 관련주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DDR5와 FCBGA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해 보실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라고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핵심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대덕전자는 DDR5 메모리 기판으로 국내 탑티어 기업입니다. 이에 DDR5의 점유율을 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이 서버용 DDR5와 DDR4의 가격 차이가 꽤 나요. DDR5 신제품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붙어있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점점 가격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제품이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서버 업체들의 재고가 좀 없었습니다. 재고 수준이 길어야 11주 버티는 수준, 꽤나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자, 지금 2024년 3월달입니다. 24년이 된 지 10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수요가 점차 요구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DDR5로 넘어가게 되겠죠. 보이시듯 24년 DDR5의 점유율은 작년 30%도 안 됐던 거에서 이제 63%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제품을 좀 따져보면 인텔의 에메랄드 래피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텔의 신용 서버인 CPU인 에메랄드 래피드는 DDR4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DDR5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 증가, 첫 번째로 따져볼 수 있겠고, 칩셋의 크기가 커집니다. 칩셋 크기 확대에 따른 ASP, 즉 평균 판매 단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올해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어서 FCBGA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AI 반도체나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해서 점차 수요가 늘고 있는 기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덕전자의 이제 FCBGA 관련 매출을 좀 따져보면 전망이에요. 전망인데 올해 1분기는 사실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분기마다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란 그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판 회사들은 반도체 사이클이 올 때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돼요. 그리고 대덕전자는 삼성전자의 D램 출하량이 많아질 때도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되는 것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이 FCBGA 크기가 큰 만큼 수익성도 정말 좋아요.
수익성이 좋으면 뭐예요? 안 팔리면은 말량 황인 거잖아요. 이제 뭐 현재로서는 경기 둔화 국면이다 보니까 가전, 전기차 등 수요 부진에 대해서 업황이 빠르게 돌아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상반기에는 DDR5에 대한 기대가 있고 점차 업황이 돌아오면서 하반기에는 FCBGA가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기대감을 노려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중 종목의 가격은 지금 어떻냐? 긴 시간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 기술적인 추세가 아니라 지금 12개월 선행 PBR 밴드를 보면은 연관성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최근에 1.2배 수준에서는 반등이 나왔었고 최근에도 그 1.2배 수준까지 하락을 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국면인 건데 여기서 우리가 저가 매수든 이제 반등에 따른 고점 포인트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해선 계속 강조를 드리듯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절대 추천이 아니라 제 관점 정도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절대 더욱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셔야 한다 라는 점 필히 인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하는 이호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